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2억이 넘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고 누군가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주택담보대출은 역대 최대 자영업자 연체율도 역대 최고 같은 하늘 아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가계부채 시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두 가지 통계를 지금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의 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빚은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지금 대한민국 부채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2억 2,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1,072만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폭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분기별 흐름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신규 취급액이 전 분기보다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감소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분기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그 증가 흐름이 더욱 강해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로 범위를 넓혀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3분기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852만 원으로 전 분기보다 26만 원 늘었습니다. 감소세가 멈추고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리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그 중심에는 30대가 있었습니다. 3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이 전 분기 대비 243만 원 늘어났습니다.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40대도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72만 원 증가하며 두 번째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30대와 40대 모두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연령대가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계부채의 신규 흐름이 3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더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수도권의 증가폭이 75만 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흐름이 특정 연령대인 30대와 40대 그리고 특정 지역인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그룹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98%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0.33%포인트 올랐습니다. 연체율 수준과 상승폭 모두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체율이 뭐냐면 전체 대출 잔액 가운데 연체된 금액의 비율입니다. 이 수치가 오른다는 건 단순히 빚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본 가계대출이 신규로 늘어나는 흐름이었다면 자영업자 대출은 상환이 문제가 된 상태입니다. 빚을 지는 사람과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동시에 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중에서도 누가 가장 어려운 상황일까요?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에서 연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매출 규모로 보면 3천만 원 미만이거나 종사자가 없는 개인 사업자의 연체율이 높았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일수록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융권별로 분석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은행권보다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같은 비은행권 대출에서 연체율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비은행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금리도 더 높고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융 여력이 약한 쪽에서 문제가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와 체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어저늘 일이 아닙니다. 금리가 높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보입니다. 지난해 개인 사업자 대출 규모 자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평균 대출액이 1억 7,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만 원 감소했습니다.
2년 연속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줄이거나 상환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이 이미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이 줄어들었으니 상황이 나아진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대출 규모는 줄었는데 연체율은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상환 여력이 있었던 자영업자들은 이미 대출을 줄이거나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그들은 통계에서 빠져나갔거나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계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빚을 안고 끝까지 버티던 자영업자들입니다. 대출 잔액은 줄었지만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들이 통계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건강한 차주들은 빠져나가고 취약한 차주들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한꺼번에 튀어오른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0대와 40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상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 갚을 수 있는 사람과 갚을 수 없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통계가 동시에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걸 부채 시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거나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30대와 40대가 지금 이 시점에 2억이 넘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더 비싸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오른다는 건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매출이 나지 않으니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자산 시장은 뜨거운데 실물 경제는 차갑습니다. 이 괴리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이런 속도로 늘어난다면 가계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위험해집니다. 30대와 40대가 앞으로 30년 가까이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쪽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텨냈고 남은 사람들은 한계 상황입니다. 연체율이 더 오르면 금융권에도 부실이 쌓입니다. 특히 비은행권은 더 취약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빚을 내서 자산을 사는 사람들의 위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위기입니다. 어느 쪽이든 터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은 두 개의 시한폭탄이 동시에 똑똑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025년 3분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30대, 40대 수도권 중심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로 올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셋째, 자산을 사는 사람과 빚을 못 갚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며 한국 경제의 양극화가 부채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이라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소득이 줄어들거나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할지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모두가 산다고 해서 따라 사는 건 위험합니다. 만약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대출이 있으시다면 상환 계획을 지금 당장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회복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대출이 없는 분들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부채 시장의 불안정성은 결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일자리, 내 소득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준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